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젊어서는 드러내도 괜찮았던 것들이 노후에는 독이 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말은 한 번 나가면 결코 되돌릴 수 없다. 억울함을 삼킨 채 18년 유배를 견디며 그는 세상에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묵묵히 글을 쓰고 학문을 쌓아 올려 후세를 밝히는 빛을 남겼습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노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무심코 흘린 말은 자식의 미래를 무너뜨릴 수 있고, 당신이 털어놓은 사정은 평생 낙인이 되어 당신을 따라다닙니다. 노년의 지혜는 많이 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지 않는가에 있습니다. 오늘은 정약용의 말씀을 빌려 노후에 반드시 숨겨야 할 7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7가지만 지켜낸다면 당신의 말은 무게를 얻고 당신의 노후는 품격을 지킬 것입니다. 일부, 자녀의 실패와 아픔, 부모의 침묵이 자식을 지킨다. 나이가 들면 가장 많이 하소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자식의 문제입니다. 아이가 사업에 실패했다면, 결혼 생활이 힘들어졌다 해도 부모의 마음은 함께 무너집니다. 누구에게라도 털어놓고 위로받고 싶어지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마음이지요. 하지만 정약용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유배를 당했지만 결코 자신의 불운을 세상에 퍼뜨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친한 벗에게조차 집안의 치욕을 길게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자식들에게 편지를 써서 마음을 다잡게 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공평해도 너의 뜻을 꺾지 말라. 이것이 정약용의 당부였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아버지의 원망 섞인 말보다 학문에 몰두하는 모습에서 더 큰 힘을 얻었습니다. 만약 정약용이 매일같이 억울하다, 분하다, 원망한다며 불평만 쏟아냈다면 그의 자식들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노년의 부모가 자녀의 실패를 드러내면 그것은 가족의 상처를 세상에 내보이는 일입니다. 이웃의 동정은 겉으로는 위로 같지만 속으로는 안도감입니다. 우리 집은 저렇지 않아 다행이야. 이런 마음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결국 당신 자녀의 낙인이 되어 평생 따라다니게 됩니다. 정약용은 18년 유배 동안 단 한 번도 억울함을 외부에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목민심서, 흠음신서 같은 불멸의 저작이 태어났습니다. 그가 입을 다물었기에 자손과 후대는 더 큰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노후도 같습니다. 아이가 실패했다면 그 실패담을 이웃과 나누지 말고 조용히 감싸주어야 합니다. 자녀의 이혼, 해고, 병환, 빚 문제는 친구들의 술자리 이야깃거리가 아니라 가족만의 품 안에서 지켜야 할 비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회복됩니다. 그러나 한번 새어나간 말은 평생 꼬리표처럼 자녀의 인생을 따라갑니다. 정약용이 보여준 태도처럼 부모는 입을 다무는 순간 가문의 품격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야말로 자녀를 지켜내는 가장 큰 울타리가 됩니다. 혹시 자식을 향한 불만이 가슴에 차오른다면 말 대신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필요하다면 작은 도움을 주고 무너지지 말라는 눈빛을 보여주는 것이 진짜 부모의 힘입니다. 정약용은 자식들에게 언제나 자신의 모범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는 입으로 말하지 않고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실패를 세상에 알리기보다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정약용이 전한 지혜이고 노후의 품격을 지키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자녀의 실패를 감추는 일은 단순히 체면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의 마음가짐을 단단하게 다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정약용은 아들에게 세상이 나를 몰라주어도 스스로를 버리지 말라. 이런 말을 자주 남겼습니다. 그가 전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중심을 잃지 말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아픔을 세상에 알리면 아이들은 더욱 주눅들고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침묵하며 괜찮다, 다시 일어나라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줄 때 그 실패는 상처가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밑거름이 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작은 학당을 열어 제자들과 배우고 나누었습니다. 그가 비참한 현실을 말로 퍼뜨렸다면 누가 그의 곁에 남았겠습니까? 그는 침묵과 인내 속에서 오히려 사람들을 모으고 자식과 제자에게 희망을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녀의 실패를 드러내지 않는 부모. 그 침묵이 결국은 아이의 미래를 지켜냅니다. 2부. 경제적 어려움은 드러내지 말라.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경제적인 불안에 부딪힙니다. 모아둔 돈이 병원비로 사라지고 생활비는 늘어나는데 연금이나 소득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친구나 이웃에게 하소연하고 싶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다. 연금만으로는 살기 어렵다. 하지만 정약용의 삶을 떠올리면 우리가 배워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그는 유배 시절 집안 형편이 무너져 가족들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벼슬길에서 멀어져 수입이 끊기고 농사도 마음대로 지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했고 형제들의 생활까지 돌봐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세상에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거나 억울한 사정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편지를 보내 궁핍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책을 가까이 하여 마음을 키워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가난이 삶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단단하게 만든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정약용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목민심서, 흠음신서, 경세유표 같은 위대한 저술들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난은 비굴한 신세 타령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세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노후도 같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이웃이나 친구에게 자세한 사정을 늘어놓는다면 당신은 곧 약자로 낙인 찍힙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걱정하는 듯해도 곧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혹시 돈을 빌려달라고 할까봐, 혹은 도움을 청할까봐 조심스럽게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기대했던 위로는 사라지고 더 큰 고립감만 남습니다. 정약용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정확히 살림살이를 계산하고 생활 방식을 새롭게 다듬었습니다. 그는 작은 밭을 가꾸고 집안일을 손수 챙기며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했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도 허황된 꿈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부와 기술을 익히도록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적 어려움 앞에서 품격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불필요한 자존심은 내려놓되 체면 때문에 이웃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 정약용은 늘 강조했습니다. 사람은 넉넉할 때도 지나치지 말고 궁핍할 때도 마음을 잃지 말라. 궁핍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진짜 존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노후의 경제적 어려움을 맞이했을 때 정약용처럼 태도를 세워야 합니다. 먼저 냉정하게 계산해 보십시오. 지금 가진 자산과 매달 필요한 지출을 분명히 적어보는 것. 이것이 출발입니다. 그 다음 가족과 상의하십시오.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어려움을 솔직히 알릴 권리와 함께 해결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이웃이나 친구가 아닌 가족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까운 이웃에게 힘들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번져 당신의 약점으로 돌아옵니다. 정약용은 유배 중에도 벗들에게 편지를 쓸 때 자신의 가난을 부끄럽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움이 나의 재산이고 글이 나의 양식이다라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이 얼마나 담대한 태도입니까? 그의 가난은 그를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학문을 깊게 만든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노후에도 이 교훈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숨기라는 뜻이 아니라 지혜롭게 다루라는 뜻입니다. 정약용은 도움을 구걸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그처럼 작은 절약과 생활의 변화 속에서 존엄을 지켜야 합니다. 비싼 옷 대신 깨끗이 관리한 옷을 입고 큰 여행 대신 가까운 산책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 이런 태도가 바로 노후의 품격을 지키는 길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가진 것이 적어도 마음을 다스리면 세상을 넉넉히 산다. 노후의 경제적 어려움은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 어려움을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품격을 지키느냐가 진정한 노년을 결정합니다. 정약용이 보여준 태도처럼 불평 대신 공부와 성찰로 궁핍을 넘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 침묵과 절제가 결국 당신의 노후를 지켜낼 것입니다. 3부. 건강 문제를 과도하게 드러내지 말라. 나이가 들면 누구나 몸 이곳저곳에 이상이 생깁니다. 허리가 아프고 관절이 시리고 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시력과 청력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와 만나면 자연스레 병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요즘 무릎이 아파서 못 걷겠어. 약을 늘 먹는데도 혈압이 잡히질 않아. 이런 이야기는 처음엔 위로를 받는 듯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듣는 이들에게 피로감을 주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도 평생 강건한 체력이 아니었습니다. 유배지에서의 생활은 가난과 추위, 외로움뿐 아니라 건강에도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눈병으로 글을 쓰기 어려운 날이 있었고 기침과 열로 고생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아픔을 널리 퍼뜨리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몸은 불편하지만 마음은 꺾이지 않았다. 라고 적었습니다. 병을 핑계로 무너지는 대신 더 집중해 책을 쓰고 사유를 깊게 했습니다. 그 결과 목민심서, 흠음신서 같은 위대한 저작이 탄생한 것입니다. 정약용의 태도는 우리 노후에 큰 교훈을 줍니다. 몸의 약함을 세상에 알릴수록 사람들은 우리를 약한 사람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중요한 일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점차 사회적 자리에서도 소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건강 문제는 필요한 만큼만 말하고 가능하면 가족과 의사에게만 솔직히 털어놓는 것이 옳습니다. 이웃이나 친구들 앞에서는 조금 더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곧 세상을 지키는 길이다. 몸이 불편해도 내 마음을 다스리고 품격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 문제는 숨길 필요는 없지만 그것에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병이 당신의 정체성이 되면 삶 전체가 흐려집니다. 정약용은 몸이 약할수록 더 부지런히 공부했고 제자들과의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분명한 해답을 찾습니다. 몸은 아플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은 꺾지 않는다. 노후의 건강 이야기를 매번 꺼내기보다 작은 생활 개선을 나누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요즘 걷기를 시작했어. 채소를 더 챙겨 먹고 있어. 이런 말은 듣는 이들에게도 희망과 활력을 줍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작은 텃밭을 일구며 생활의 기쁨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작은 변화를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잘못된 약이나 속설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늘 바른 지식과 학문을 통해 자신의 삶을 정리했습니다. 우리 역시 인터넷이나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올바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건강 문제는 숨기라는 뜻이 아니라 과도하게 드러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몸의 아픔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약용의 삶이 그 증거입니다. 그는 병과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도 학문을 포기하지 않았고 삶의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당신의 몸이 불편하다 해도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강하고 존귀합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노후의 품격을 지키는 길입니다. 정약용처럼 건강의 약점에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지혜와 성찰로
삶을 더욱 단단하게 세워가십시오. 사부. 과거의 영광은 반복하지 말라.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자주 떠올리게 됩니다. 젊은 시절의 성공담, 누군가에게 인정받았던 순간, 자랑스러웠던 업적들 말입니다. 내가 젊었을 땐 말이야. 그때 내가 큰일을 했지. 이런 말들은 순간은 뿌듯하지만 듣는 이들에겐 무겁고 지루하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 세대는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으면 지금은 별것 없으니 과거만 자랑하는구나 라고 마음을 닫아버리기 쉽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벼슬길에서 총애를 받던 때도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탁월한 재능으로 이름을 떨쳤고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권세의 정점에서 억울하게 유배를 당했습니다. 만약 그가 유배지에서 내가 옛날에 어떤 자리에 있었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쫓겨났다라며 과거의 영광과 분노만 반복했다면 그의 삶은 원망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라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수십 년 전 권세를 이야기하기보다 눈앞의 책과 글을 붙들었습니다. 그 결과 목민심서, 흠음신서, 경세유표 같은 불멸의 저작들이 탄생했습니다. 세상이 기억하는 정약용은 벼슬의 권력자가 아니라 유배 속에서도 학문을 포기하지 않고 백성을 위한 지혜를 남긴 어른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를 붙든 삶의 힘입니다. 노후의 과거의 영광을 반복하는 습관은 현재의 삶을 비워버리는 일과 같습니다. 자녀들은 또 같은 얘기네라며 귀를 닫고 마음을 멀리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꼰대 같다라는 낙인을 찍고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과거의 벼슬길보다 유배지에서의 작은 실천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매일 밭을 일구고 아이들과 책을 읽으며 새로운 가르침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는 과거의 지위보다 현재의 배움을 통해 더 깊은 사람으로 자라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노후에 진정 존경받는 어른은 내가 옛날에 잘 나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도 배운다, 지금도 실천한다라고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과거는 힘을 주는 기억일 뿐 현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의 나를 자랑하지 말고 오늘의 나를 단단히 세워라. 그의 말처럼 과거의 자랑을 반복하기보다 오늘의 성실을 보여주는 것이 더 큰 힘을 가집니다. 물론 과거의 경험을 조언으로 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옛날에 이랬다보다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해보면 좋다 라는 식으로 건네야 상대에게 도움이 됩니다. 정약용이 남긴 글들이 지금도 살아있는 이유는 과거의 자랑이 아니라 모두가 쓸 수 있는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유배 경험은 원망의 기록이 아니라 후대가 배울 수 있는 지침이 되었습니다. 노후의 품격은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과거의 영광을 늘어놓는 대신 현재의 하루를 충실히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정약용이 보여준 길입니다. 오늘 우리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자랑에 매달릴 것인가? 아니면 오늘을 충실히 채울 것인가? 정약용은 분명히 답했습니다. 과거의 빛은 스스로 간직하고 현재의 빛으로 세상을 밝혀라. 그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의 노후도 현재의 충실한 삶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5부. 가족 갈등은 외부에 드러내지 말라. 노후의 가장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가족 간의 갈등입니다. 자녀들끼리의 다툼, 며느리와의 불편한 관계, 사위와의 어색한 거리감, 손주들을 키우는 방식의 차이. 이런 문제들은 어느 집안에나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갈등 자체가 아니라 그 갈등을 밖으로 흘려보내는 순간 더 큰 불행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족 문제를 세상에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18년 유배 동안 그는 아내와 자식들이 큰 고생을 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가난과 사회적 멸시,
불안한 미래가 가족을 짓눌렀습니다. 그럼에도 정약용은 세상에 나서 우리 집은 이렇게 힘들다라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편지를 통해 가족들에게 마음을 다잡게 했습니다. 은혜를 구하려는 마음을 버리면 하늘을 원망하지 않게 된다. 그는 자식들에게 불평을 줄이고 마음을 단단히 하라고 권했습니다. 정약용의 침묵은 가족의 명예를 지키는 방패였고 가정의 품격을 지키는 울타리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가족 갈등을 외부에 말하는 순간 그 이야기는 과장되고 왜곡되어 퍼져나갑니다. 작은 다툼도 이웃들 사이에서는 큰 싸움이 되고 사소한 불편도 돌아올 수 없는 갈등으로 덧칠되어 전해집니다. 결국 가족 전체가 동네의 화제가 되고 갈등 당사자들은 더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정약용은 가족과의 관계를 매우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세상이 흔들려도 너희는 학문을 지켜라라며 삶의 중심을 잃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족 갈등이 찾아왔을 때 그는 외부의 동정을 구하지 않고 가족 안에서 해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의 태도에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갈등은 집안에서만 다스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시간이 해결할 문제는 참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늘 참음과 기다림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스리면 병통이 사라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원망을 줄이고 내 탓을 먼저 돌아보면 갈등의 불길은 자연스레 꺼진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노후에서도 이 가르침은 빛납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마음에 안 든다고 친구에게 하소연하는 순간 그 이야기는 돌고 돌아 당사자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워집니다. 손주 양육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세대의 방식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것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면 가정 전체가 흔들립니다. 정약용은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기보다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이며 가족의 조화를 우선했습니다. 그는 가족의 사랑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고 갈등 속에서도 결국은 화합을 선택했습니다. 노후의 품격 있는 태도란 바로 갈등을 조용히 다스리는 일입니다. 외부의 개입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키울 뿐입니다. 정약용은 침묵과 인내로 가족을 지켰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가족의 문제를 밖으로 흘리지 않는 것이 곧 자신의 품격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만약 오늘 가족 안에서 마음의 불편이 생겼다면 그것을 밖으로 말하지 말고 집 안에서 천천히 다스려 보십시오. 혹은 한 발 물러서서 내가 너무 간섭한 것은 아닌지, 내 기준을 강요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약용이 보여준 태도처럼 한 발 물러서면 관계는 다시 살아납니다. 결국 가족은 끝까지 내 곁을 지켜줄 사람들입니다. 갈등이 있어도 그들은 여전히 내 가족입니다. 노후의 품격은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정약용은 원망하지 않고 끝내 사랑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6부 험담과 비판을 삼가라. 나이가 들수록 세상을 보는 눈이 더 예리해집니다. 자녀 세대의 부족함이 보이고 이웃의 허술한 모습이 보이고 정치나 사회 문제에 대해 답답한 마음이 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험담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일까?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세상이 점점 엉망이 되어간다. 이런 말들은 순간 속이 시원해도 결국은 내 평판을 무너뜨립니다. 정약용은 평생 동안 수많은 불공정과 모순을 보았습니다. 억울한 유배, 권세가들의 부패, 지배층의 위선, 백성들의 고통. 누구보다 할 말이 많았던 사람이 바로 정약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함부로 세상을 헐뜯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평을 늘어놓는 대신 책과 글 속에 해결책을 담았습니다. 천하의 모든 일을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다. 정약용은 이 말을 남기며 세상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판단하거나 비판할 필요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 감정을 학문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는 목민심서, 흠음신서, 경세유표에는 원망이 아니라 건설적인 제안이 담겨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험담은 결국 돌아옵니다. 내가 남을 흉보는 것을 들은 사람은 저 사람은 다른 곳에서도 나를 비난하겠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신뢰는 깨지고 관계는 멀어집니다. 노후에 가장 필요한 자산은 돈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신뢰는 침묵으로 쌓이고 험담으로 무너집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18년 동안 많은 부조리를 받지만 원망 대신 대안을 써내려갔습니다. 그의 글은 후세에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반면 누군가를 헐뜯는 말은 그 순간의 감정만 남기고 아무것도 건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친구들 모임에서 남의 이야기가 오고 간다면 굳이 동조하지 마십시오. 정약용이 보여준 태도처럼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자라며 화제를 바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잠시 어색할 수는 있어도 오히려 그 자리에서 당신이 더 신뢰받는 사람이 됩니다. 험담은 쉽게 친밀감을 주는 듯하지만 그 끝은 언제나 불신입니다. 정약용은 적에게 복수하지 않고 세상의 모순을 함부로 비난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더 큰 글을 남겼습니다. 그가 말하지 않았기에 그의 글은 더 힘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노후도 같습니다. 남을 흉보며 얻는 기쁨은 짧은 순간일 뿐 결국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침묵은 존경과 신뢰를 불러옵니다. 시니어들은 자신의 말에 젊은 세대가 귀 기울여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이 험담이라면 그들은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그 말이 지혜와 격려라면 그들은 존경과 사랑을 보냅니다. 정약용은 삶의 고난 속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품격은 험담하지 않는 침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잠시 멈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이 누군가를 세우는가? 아니면 무너뜨리는가? 대부분의 경우 그 답은 침묵일 것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면 어지러움이 사라진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내 마음을 지키는 힘이고 다른 사람을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노후의 품격은 이 침묵 속에서 더욱 빛납니다. 7부 미완의 계획과 상속, 유언은 조용히 정리하라. 노후의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재산과 상속의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물려줄지, 무엇을 남기고 갈지, 어떤 계획을 세울지 고민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가볍게 이야기하다가 오히려 가족 갈등을 불러옵니다. 내가 너한테는 더 줄 거야. 이건 네 몫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은 순간은 위로 같지만 결국 다른 자녀들의 마음을 흔들고 가족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만듭니다. 정약용은 생애 마지막까지 매우 실질적인 조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한양을 벗어나면 기회를 잃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버티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감정적인 약속이 아니라 현실을 꿰뚫은 실질적인 지침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가문의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왈가왈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편지와 기록 속에서 자녀들에게 바른 삶의 태도와 현실적인 처세를 전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주느냐보다 어떻게 살아가느냐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상속 문제는 자칫하면 자녀 사이에 평생 갈등을 낳습니다. 특히 노후의 구체적인 유언을 자주 언급하거나 이 집은 누구 거다라고 말로만 흘리면 그 순간부터 가족은 서로를 경쟁자로 바라보게 됩니다. 정약용은 그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도덕과 학문을 남겼습니다. 재산은 흩어지지만 배움과 품격은 대를 이어간다. 그가 남긴 교훈입니다. 그래서 그의 자손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돈이 아닌 삶의 품격으로 기억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노후도 같습니다. 재산과 상속 문제는 마지막까지 침묵과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분배 이야기를
친척이나 이웃에게 알리면 그 소문은 끝없이 확대됩니다. 결국 가족을 지키려던 말이 가족을 무너뜨리는 불씨가 됩니다. 정약용은 끝까지 자녀들의 앞날을 신중히 살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도 감정적인 말보다 실질적인 삶의 지혜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상속 문제는 법적 절차와 문서로 정리하고 가족과의 대화는 필요할 때만 조용히 하는 것. 불필요한 약속이나 비밀스런 편의 발언은 남기지 않는 것이 가문의 평화를 지키는 길입니다. 또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계획, 예를 들어 새로운 사업 구상이나 남은 빚의 처리 문제도 널리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완의 계획을 여기저기 흘려 말하면 오히려 불안과 의심만 키울 뿐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계획을 품었지만 말로만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분히 글을 쓰고 정리하여 후세에 남겼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의 저작은 흔들림 없는 유산이 되었습니다. 남길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과 기록입니다. 당신이 남긴 작은 글, 정리된 문서, 자녀에게 보인 삶의 태도, 이것이 진정한 유산입니다. 정약용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재산보다 학문을, 유언보다 모범을 남겼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남은 계획을 불필요하게 떠벌리지 말고 조용히 정리해두는 것, 상속을 둘러싼 불필요한 말 대신 법과 절차로 깔끔히 정리하는 것, 이것이 노후의 지혜입니다. 정약용의 길은 침묵과 신중 속에서 가족을 지킨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노후도 그 길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 선생의 삶을 통해 배웠습니다. 노후에 지켜야 할 침묵, 드러내지 말아야 할 7가지, 그 지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녀의 실패를 세상에 알리지 말고 조용히 품어주어야 한다는 것. 경제적 어려움은 불필요하게 드러내지 말고 현실을 냉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 건강 문제는 필요한 이에게만 나누고 삶 전체가 병으로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 과거의 영광은 마음속에 간직하되 현재를 충실히 살아야 한다는 것. 가족의 갈등은 밖으로 새어나가면 더 큰 상처가 된다는 것. 험담과 비판은 돌고 돌아 결국 자신을 해치니 건설적인 대안을 말해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상속과 유언, 미완의 계획은 조용히 정리하고 남기라는 것. 이 모든 지혜의 중심에는 정약용의 삶이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 하소연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더 큰 힘을 길렀습니다. 억울한 유배 속에서도 책을 쓰고 제자를 가르치며 후대에 빛을 남겼습니다. 그의 침묵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절제는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침묵과 절제는 후손을 지키는 울타리였고 지혜로운 어른의 품격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노후도 같습니다. 많이 말하는 것이 존경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순간에만 말하고 불필요한 말은 삼가는 것. 그것이 품격을 세우고 마음을 평안하게 만듭니다. 오늘 영상에서 전한 7가지 지혜를 하루하루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말이 가벼워지지 않고 당신의 침묵이 무게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깊이 존경하게 되고 가정은 더욱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별빛 철학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빛이 되는 지혜를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신다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